국가는 과연 어떻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는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공화국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거대한 권력일까요? 아니면 막강한 군대일까요? 혹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시민들의 양심일까요? 이 질문은 이미 2000년 전 로마에서 던져졌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이 질문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의 중심이었던 로마 원로원에서 공화국이 유지되고 왜 붕괴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 국가로는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원리를 탐구한 철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그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균열을 진단하는 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중해의 부와 막강한 군사력을 독점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로마의 내부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공공의 안녕보다 개인의 사적인 권력과 욕망을 더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국가를 수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군 개인의 야욕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죠. 선거 또한 건강한 토론이 사라진 채 막대한 자금과 자극적인 선동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강력한 장군의 등장은 공화국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중은 복잡한 절차보다 당장의 안정을 약속하는 강력한 독재자를 원했습니다. 비극의 서막이었죠. 법보다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대중의 마음. 키케로는 이것이 공화국 몰락의 진짜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키케로는 시대를 관통하는 명확한 통찰을 세상에 제시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단순한 권력 구조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키케로는 공화국을 공동의 법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결합이라고 위대하게 정의했습니다. 공화국은 법, 시민, 그리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세 가지 견고한 기반 위에서만 비로소 숨을 쉽니다. 만약 권력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사적 욕망을 위해 휘둘린다면 그 국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장점이 결합된 균형 있는 정치 구조만이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했죠. 이 소중한 균형이 깨질 때 국가는 필연적으로 독재나 극심한 혼란의 늪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정치의 냉혹한 현장에서 이를 증명하려 했죠. 카이사르가 권력을 장악하고 공화국이 뿌리째 흔들리자 그는 목숨을 걸고 독재 정치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그는 권력을 찬탈하려 했던 안토니우스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화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철학적 이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권력의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3년 키케로는 결국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채 정치적 적들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손이 광장에 전시된 장면은 공화국의 몰락을 알리는 역사상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키케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는 결코 외형적인 힘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막강한 군사력만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또한 거대한 경제력만으로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의 카리스마만으로도 국가의 운명을 영원히 지탱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힘은 바로 시민들의 덕성과 법에 대한 진정한 존중입니다.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할 때 그 공화국은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민들이 각자의 사적인 이익만을 쫓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키케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변화를 얻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둘째,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법과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은 결국 우리 개개인의 양심입니다. 키케로는 공화국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국가는 법 위에, 법은 시민의 덕 위에 세워진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 채널은 역사와 철학 속에서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지혜가 내일의 우리를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공화국은 당신의 양심입니다. 역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고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간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법은 자연과 합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며 이는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것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어른으로 만드는 거울입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묶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납니다. 하나가 됩시다. 로마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고민은 살아 숨쉽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의 길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내일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법과 덕성, 그 위대한 조화를 위해 함께 갑시다. 제가 쓴 책들 안에도 이런 고민들을 담아왔습니다. 철학과 삶은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처럼. 탐구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지혜의 길은 무궁하며 즐겁습니다. 이제 서재의 불을 줄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불꽃이 피어올랐나요?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국가는 법 위에, 법은 시민의 덕 위에. 이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갑니다. 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이번 특집 영상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과 피카소의 만남, 그 놀라운 발견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 질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만의 질문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길에서 8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